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흉부외과 이강원입니다. 먼저 비욘디 채널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기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가슴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흉벽을 싸고 있는 벽축 흉벽과 폐를 싸고 있는 장측 흉막 사이에 흉곽이라는 잠재적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재적 공간이라 하는 것은 평소에는 폐와 흉벽이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이제 소량의 윤활액인 흉막액이라는 것밖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폐에서 공기가 빠져나와서 이 잠재적인 공간의 흉곽 안에 공기가 차는 것을 바로 기흉이라고 합니다. 흉곽 내압이 음압이기 때문에 폐에서 흉곽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흉이 발생하게 되면은 주로 생기는 증상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흉에 의해서 발생하는 통증을 흉막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왜 흉막성 통증이라고 하면은 심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쥐어 짜는 듯한 가슴 통증과 달리 숨을 쉴 때마다 발생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숨 쉴 때마다 이제 폐가 흉막과 마찰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폐가 완전히 쭈그러들 경우 통증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호흡곤란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의외로 이제 아예 증상이 없다가 건강검진 등을 통해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은 폐가 이제 기흉이 발생했다가 폐가 쭈그러들면서 구멍이 작아지면서 기흉이 어느 정도 생겼다가 멈추게 되는데요. 보통 그렇지 않고 공기가 계속해서 새어 나오게 되면은 이제 폐가 완전히 쭈그러들다가 이게 쭈그러들다 못해서 이제 심장을 비롯한 종격동 구조물을 밀어내고 반대쪽 폐까지 압박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맥박수가 빨라지고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혈압이 저하되고 의식 저하가 발생하는 긴장성 기흉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긴장성 기흉은 응급치료를 요하게 됩니다. 주로 진단은 흉부 엑스레이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기흉이 있습니다. 이렇게 폐가 쭈그러들고 흉부 기흉에 의해서 폐가 쭈그러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흉의 종류는 뚜렷한 기저질환 없이 발생하는 1차성 기흉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결핵 그리고 결체조직 질환 같은 기저 폐질환이 있어서 발생하는 2차성 기흉, 그리고 외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외상성 기흉, 그리고 1차성 기흉의 일종으로 혈흉을 동반하는 자발성 혈기흉,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월경성 기흉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오늘은 이제 1차성 기흉과 자발성 혈기흉, 월경성 기흉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성 기흉은 남자가 여자보다 3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주로 키 크고 마른 체형에서 발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내 세브란스 병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일반 사람의 CT와 기흉 환자의 CT를 비교를 하였는데 기흉 환자가 일반 사람에 비해서 키가 더 크고 가슴의 좌우가 좁고 앞뒤로 더 납자가 즉 키가 크고 마르다는 사실을 통계적으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흉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행기를 타거나 높은 산에 오르는 등 기압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흉 환자의 75%에서 왼쪽 그 사진에서와 같은
기낭이라는 폐가 약해져서 꽈리처럼 나와 있는 기낭이 발견되는데 현재까지 기낭의 파열의 기흉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흉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재발인데요. 재발률은 보통 25%에서 50%까지 된다고 이제 보고마다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1에서 2년 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아까 재발률은 20에서 25%는 기흉이 처음 발생했을 때 처음 이제 재발률을 말하는 거고요. 한 번 재발하면은 보통 최재발률, 그 다음 재발률은 70% 이상 보통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한 번 재발하면은 그때는 보통 수술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재발의 위험 인자로는 보통 흡연 그리고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 일단은 재발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의 경우가 기흉에 잘 걸리지는 않지만 재발은 좀 더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발은 주로 쉬고 있을 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흔히 보통 알려진 것처럼 재발을 막기 위해서 운동을 자제시키는 것은 권고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흉의 치료는 양이 적을 때는 경과관찰이나 산소 치료만으로 충분한데요. 응급상황 같은 경우는 뭐 드라마나 이제 영화에서 많이 보듯이 주사침을 이제 찔러서 공기를 흡인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제 기흉 치료에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흉관 삽입인데요. 국내에서 이제 가장 이제 흔히 사용하는 것이 흉관 삽입이고요. 관을 넣어가지고 흉관을 삽입한 기흉이 이제 발생한 공간에 삽입한 후에 이것을 적절한 배액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공기를 빼내는 방법을 하는데요. 옛날과 달리 관을 얇은 관을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흉관 삽입 비용이나 입원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합병증도 많이 줄었고 아래 사진과 같이 아주 작고 또 가지고 또 이제 외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흉관도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흉관 삽입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론 피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재발하면은 그 다음 재발률은 보통 최소 70% 이상 되기 때문에 보통 재발하면 수술을 해주고요. 왼쪽에서 이를테면 아까처럼 오른쪽에 생겼는데 반대쪽으로 왼쪽에 생긴다. 그런 경우에도 수술을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양쪽이 동시에 생기면 이것도 역시 수술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생겼지만 공기 누출이 바로 멎지 않고 3에서 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역시 수술을 해주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기흉의 발생이 기압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기압과 관련된 직업, 즉 비행기 조종사나 수중 다이버들은 첫 발병이라고 해도 수술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의 경우 산모와 아이에게 치명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수술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술 영상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여 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아까 꽈리가 잘 보이고 있고요. 물을 넣고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공기가 새는 것이 잘 보입니다. 저희 꽈리에서 공기가 새는 게 잘 보이고요. 이 꽈리를 중심으로 폐 부분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폐 부분 절제술을 하는 거를 하면은 폐 숨 쉬는데 지장이 있지 않나요? 그러는데요. 보통 지장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폐 부분 절제술 해주고 나서는 보통 메쉬를 덮어줍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메쉬를 덮어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메쉬를 좀 단단하게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실로 꼬매줍니다. 이거를 실로 꼬매서
고정을 해주고요. 꼬매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게 풀로만 하면은 가끔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꼬매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그 위에 이제 풀을 뿌려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재발률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자 이제 메쉬를 이중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의 기흥 전문 병원에서 이렇게 한다길래 그렇게 해보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정말 도움되는지는 통계를 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1차성 기흥 이에 또 따로 말씀드리고자 했었던 게 자발성 혈 기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거의 특징은 이게 굉장히 드뭅니다. 보통 전체 1차성 기흥이 1에서 12% 정도 되고요. 남자가 보통 15에서 30배 정도, 여자에 비해서 15에서 30배 정도 많습니다. 보통 위쪽에 그림에서 보면은 왼쪽 위쪽에 보면은 그 폐하고 형벽이 맞닿아 있던 부위에서 그 끈 같은 그 유착 끈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 아까 막 보였던 그 기낭이 터지면서 피가 같이 터져 나오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요. 문제는 이게 피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요. 내원 당시에 30%가 혈압이 떨어지거나 맥박수가 빨라지는 등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고요. 이것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떤 연구에 따르면은 초기에 수술하지 않은 환자의 4분의 3 정도가 나중에 흉막박피술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관을 놓고 이제 관을 넣으면 피가 이제 물같이 다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피가 이게 이제 굳어서 선지처럼 이제 그 관으로 다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수술 들어가면 이제 그게 보이는데요. 이게 이제 폐가 다 안 펴지고 폐에 눌러붙으면은 이게 흉곽경 수술을 되지 않고 열어서 긁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조기에 수술해 주는 경우, 조기에 수술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흉의 3가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이 월경성 기흉인데요. 이게 이제 여자에서만 생기는 거고요. 보통 70%가 월경 시작 전후에 48에서 72시간 안에 발생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은 이게 30%는 월경 주기와 관련 없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이게 평균 5번 재발해야 진단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월경성 기흉은 주로 자궁 내막증과 관련이 있다고 하고요. 오른쪽 위에서 보이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희소 부위 자궁 내막증이라는 가이드라인에 이제 속해서 그 치료법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오른쪽에서 발생을 하고요. 치료는 역시 수술이 주된 치료법이고요. 그리고 호르몬 요법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 님이 어린 20대 기흉이 많다던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그 가설이긴 한데요. 보통 폐가 어린 시절 이제 성장기 때 폭발적으로 키가 커지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키가 막 큰 사람이 주로 생긴다고 하는데 폭발적으로 키가 커지면서 이제 그 폐가 그 성글성글하게 자라는 거죠. 이제 꽉꽉 채워서 이제 알차게 자라지 않고 위쪽
그 키가 자라는 속도를 그 세포가 채워지는 것이 그 미처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중력의 영향으로 폐 윗부분이 폐 조직이 불충분하게 돼가지고 폐 윗부분에 기낭이 생긴다고 이제 보통 저희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폐 윗부분에 그 늑골 1번과 2번이 굉장히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도 거기 쪽에 이제 폐에 이제 폐에 자꾸 마찰이 일으키게 되니까 거기에서 또 폐 기낭이 잘 생기기 때문에 기흉이 더 잘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발성 기흉은 10대와 20대에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흉곽경 수술을 자주 하는데 효과는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는데, 흉곽경 거의 대부분 국내에서 흉곽경 수술합니다. 흉곽경 수술하는 이유는 간단한 게 개흉 수술은 좀 과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영국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고요. 재발률 자체는 개흉 수술이 더 낫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뭐 흉곽경 수술도 재발률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내에서 개흉 수술로 기흉 수술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자발성 기흉과 외상성 기흉은 외상이 있으면 보통 외상성 기흉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현정님이 물어보셨는데 기흉 여부는 엑스레이상으로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물론 엑스레이만으로 안 보이는 기흉도 있습니다. 아주 소량의 기흉은 엑스레이만으로 안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엑스레이상 안 보이는 기흉이면은 사실 이제 그냥 지켜봐도 되는 기흉이거든요. 산수 투여도 안 해도 되는 기흉이기 때문에 기흉 진단만을 위해서 CT를 찍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기흉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은 기본적으로는 사실 이거를 예방을 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은 금연 외에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금연 외에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일부 이제 살을 찌우면은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뒤늦게 살 찌우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주님 기흉이 미세해서 지켜보자고 하셨고, 금요일에 엑스를 쳐봤더니 기흉은 사라졌는데 폐가 아직 다 안 펴졌다고 이 경우는 글쎄요, 그 기흉은 사라졌는데 폐가 다 안 펴졌다고 하는 거는 무기폐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같은데요. 기흉은 사라졌는데 폐가 아직 조금 덜 펴졌다는 거는 무기폐라고 해서요. 폐가 약간 위축된 것이 아직 덜 펴졌다고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무기폐는 쉽게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폐가 완전히 폐가 약간 위축돼서 공기가 다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좀 폐가 덜 펴진 거를 막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기흉하고 별개입니다. 궁금이님, 남편이 2017년 흉관 삽입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재발이 없는데 비행기 타도 여행 다녀. 아마 2017년에 발생하고 지금까지 재발이 없으시면 비행기 타고 여행 다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기압 얘기를 드리면서 비행기 사진 올리긴 했는데요. 비행기가 사실 의외로 감압이 잘 되기 때문에 비행기가 아주 그렇게 재발에 아주 그렇게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2017년이면은 벌써 6년 됐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정도면 타셔도 아무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소연님, 수술 받은 뒤 재발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보통 병원들에서 설명하는 거 5에서 7%라고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믿을 만한 데이터는 국내 다기관 연구, 국내 그한 열 몇 개 기관에서 다기관 연구를 할 때 가장 그 철저하게 팔로우업을 한 데이터에 보면 10%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수술 뒤 재발 확률은 한 8에서 10% 정도 되는 게 정확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흉이 엑스레이상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엑스레이상 안 보이는 정도의 기흉이면 사실 그냥 지켜봐도 되는 정도의 기흉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4년 전에 QK님 14년 전에 관 꽂고 수술했는데 그대로 가끔씩 흉통이 있는데 병원 가도 나오는 게 없네요. 원래 이런 사람들 많나요? 예, 많습니다. 의외로 가끔 이제 그 불안해서 병원 오시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기흉 없고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안 보이는 정도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요. 임상적으로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 다른 질문은 중복되는 질문들이 많아서 더 답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